오징어 게임 2 감상회 할 때 그거 보셨다고 하셨는데 네. 임산부가 등장한 이유는 아기가 태어나야 되는 거고 아기가 태어나면서 다 리타이어하고 아기 우승. 근데 항상 느꼈던 게 침착맨님이 되게 예리하시다라는 느낌이 있긴 했었어요. 어떻게 추측하셨죠?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일론 머스크 3세 막 나오고 막 대박이가 나중에 뭐 VIP 되고 막 아 그럼 예리하시다고 거의 끝까지 갔어요. 했던 말은 취소할게요. 네, 좀 아주 좋아요. 자, 요즘에 화제작이죠. 오징어 게임 222번 참가자로 열연을 하셨던 준이로서 활약을 하셨던 조효리님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율이라고 합니다. 다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게 사전에 좀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아니 확실히 그 오징어 게임 준이랑 느낌이 아예 다르다. 아 그쵸 그쵸. 준이는 뭔가 약간 그 어두운 기운이 있고 아, 그러니까 맞아요. 숙명이 있고 고뇌가 있고 했는데 밝은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2022년에 베텐 나오셔서 침투부 이제 좀 즐겨보고 있다 좀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계기로 이게 보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는 진짜 우연히 보게 됐었는데요. 네. 이게 이분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 하고 이제 듣다 보니까 점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봤던 게 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월드컵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월드컵 영상을 왜 그렇게 웃으세요? 아니 아까 들어가기 전에 잡담을 좀 했는데 노래방도 보셨다고 그래가지고 노래방을 자주 하는 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왜냐면 노래 쓰는 거 유명하시잖아요. 가수가 제가 하는 노래를 집에서 그냥 폰으로 보신 거잖아요. 그쵸. 채팅은 하신 적 없죠 따로? 채팅은 따로 안 했는데 근데 보면서 이제 뭐라고 이렇게 막 감상이 나올 거 아니야. 자기도 모르게. 아니 그런 이런 건 아니었고요. 막 우와 되게 독특하게 독특한 스타일로 노래를 하신다. 창법이 독특하시다. 그러면 그런 어떤 특정 바이브레이션 같은 부분이 그것도 아시는구나. 반영해볼만 한가 싶기도 했어요. 고음에서 이제 그 네. 비브라토 같은 어떤 네. 고급 스킬 같은 거. 네. 평상시에 뭐 잘 때도 혹시 뭐 들으신다거나. 맞아요. 그래서 밥 먹을 때, 예. 잘 때 이럴 때 항상 틀어놓고 자는데 가끔씩 예. 악몽 그래서 꿀 때도 있어요. 왜 안 먹을 거야? 본인이 듣고 싶어서 들어간데 왜 안 먹을 거야? 그 꿈으로 넘어가다가 예. 그 뭐였지? 이것도 무슨 월드컵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 뭐 이런 거 하시잖아요. 이회진 이런 거. 맞아요. 이런 거. 이왜 이거 말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걸 깨는 거예요? 악몽 속에 괴물이 막 이런 식으로 소리를 막 내고 있어요. 그래서 예. 막 쫓기다가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딱 깨면 침착맨님이 그걸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게 떠올라서 깬 거면은 길몽 아니에요? 악몽이 아니고 왜냐면 본인이 그걸 좋아해가지고 본 건데 꿈에서도 그게 등장을 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그때 막 쫓겼고 그때 제 심리 상태가 꿈속에서의 심리 상태가 두려웠어요. 꿈속에서 막 뭔가 쫓긴다거나 뭔가 막 땀을 흘리면서 깼었거든요. 근데 뒤에서 되게 여유 있게 저를 쫓아오던 사람이 내는 소리였어요. 완전 공포다. 네. 채팅이 자꾸 저보고 사과를 하는데 제가 왜 사과를 본인이 알아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오징어 게임 3 이걸로 여기저기 출연 요청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좀 바쁘시죠? 요즘은 안 바쁜데요. 7월부터 엄청 바빠져요. 근데 뭐 오징어 게임 관련해가지고 막 섭외 같은 게 없어요? 그 전에 이미 뉴욕이랑 엊그제 퍼레이드 이렇게 하면서 맞아. 다녀와가지고 크겠죠. 그래서 이제 홍보 일정은 끝이 다 났고 그럼 이미 그 전에 바빴구나. 그래서. 네. 7월 중순에 이제 컴백하고 차기작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확 다시 바빠지는. 가수이자 배우니까 이번에 음반이 또 7월 14일 날 또 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완전 겹쳐가지고 이거 어떡해? 그쵸. 그래서 그때 제가 잘 버텨내길 바라야죠. 그리고 이제 사실 뭐 가수가 되려고 네. 어렸을 때부터 준비를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언제부터 이걸 하셨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의 소영이 나이. 네. 그때부터 이미 딱 나는 가수 하고 싶다. 나는 노래를 불러야 된다. 불러야 된다. 근데 처음부터 완전히 이렇게 생각했던 건 아니었고 맨 처음에는 피아노를 제가 전공을 했었어서 피아노를 좀 계속 쳐야겠다. 왜냐면 초등학교 때 피아노를 그 집안 사정 때문에 그만둬서 근데 피아노를 그만두고 싶지가 않은 거죠. 제 마음은. 그래서 합창단에 들어가서 합창단 반주로서라도 피아노를 쳐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합창단에 들어갔는데 공짜 피아노. 네.
꽁피. 꽁피, 꽁피래. 꽁피는 요리잖아요. 네. 그쵸. 아무튼 내가 아주 피아노가 꽁피- 없으니까 네. 합창단에 참여하면서 꽁피를 할 수 있으니까. 아 꽁피라도 좀 해야겠다. 피아노 돈 너무 많이 드니까. 그래서 꽁피를 하러 갔는데 이게 웬걸. 꽁피는 중학교 3학년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있어요. 자격이 중1이 아무나 하는데. 치는 게 아니어서 그때는 이제 중1이에요, 중2예요. 중1이었어요. 아, 중1일 때 그래서- 꽁피 유리야. 꽁피는 중3부터야. 네. 2년 뒤에 와. 네. 공채 피아노 안 된다. 그래서 너는 소프라노, 알토 뭐 이것 중에 아. 정해라. 그러면 나는 노래는 상관없으니까 그럼 나 나가겠다 했는데 상관없이. 근데 그런 기계가 있네요. 아, 싫으면 말어. 이러고 나갔죠. 그때는 그런 마음이 아, 있었는데 기계가 있었어. 예. 근데 이제 나가려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갈 만한 곳이. 예. 그래서 이제 억지로 들어가서 노래를 했는데 이게 웬걸.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그때부터 가수 해야겠다. 나 노래 불러야겠다. 라는 다짐을 했죠. 처음에는 약간 피아노에 포커싱이 돼 있었는데 네. 피아노가 이제 꽁피가 안 되면서 이제 노래를 하다 보니까 노래의 맛에 네. 빠지면서 오디션도 보러 다니시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아이즈원 활동 이제 쭉 이제 하시면서 네. 그리고 이제 솔로 활동 하시고 얼마 안 돼가지고 또 연기 활동도 네. 이제 하시고 연기는 원래 또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연기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연극부를 들어갔었는데요. 음. 거기서 이제 연기의 재미를 너무 알게 돼서 그때 이런 고민도 했었어요. 아 그냥 나 연극영화과를 진학을 한번 해볼까? 입시를 한번 준비해볼까라고 생각을 하던 참에 아이돌 학교랑 먼저 이제 닿아서 들어가게 됐던. 그래서 연기도 아이돌 하기 전부터 항상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거 하면서 좀 본인이 이게 관심이 생겼다는 건 좀 잘하니까 관심이 생기잖아요. 잘 못하면 관심 안 생겨요. 제가 하면서도 음. 아 내가 좀 괜찮은 것 같다고 네. 느꼈었어요. 왜냐면 어. 고등학교 때였는데 고등학교 1학년은 주인공 역할을 절대 안 줘요. 그 선배님들이. 중1은 공짜 피아노 안 되고 네. 고1은 중요한 고1은? 배역 안 해주고 아,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될 리가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어. 윤가희 혹시 아시죠? 예. 배우 네. 예, 윤가인님 그 저의 학교 선배님이었는데요. 그 아. 언니가 얘 연기에 재능이 있다. 얘 주인공 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제가 주인공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슬램덩크처럼 실제로 같은 학교에 다닌 거예요, 선배로? 네. 겹쳐 있어요, 활동 기간이. 네. 연극부로서의. 네. 그러면 연기도 좀 알려주고. 네. 아. 그래서 어디 자리에 가면은 내 첫 스승님이다. 약간 이렇게 말씀드리긴 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고1은 중요 배역 안 되지만 네. 언니가 얘는 근데 잘하니까 얘 주연해야 될 것 같다. 그때 당시에 윤가인님이 그 연극부를 지배하고 계셨나요? 왜냐하면 본인이 잘하는데 중요 배역으로 합시다라는 발언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주무르고 있어야 가능한 게 아닌가 싶은데. 아, 그렇게 막 부정하게 제가 들어간 느낌은 아니고요. 가연이가 주인공이 2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연이는 이미 주인공이었고. 주인공이라는 얘기는 연기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이미 연극부를 쥐락펴락 이 했을 수 있다. 안에서는 이 안에서는 이제 포스가 있었구나. 윤가의 연기는 모두가 인정하는. 아. 근데 사실 지금도 너무 연기력으로 인정받는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예. 곳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인데. 슬램덩크로 치면 최치수예요. 이미. 아, 그쵸? 모르실 수도 있겠다. 아무튼 그렇게 듬직하고 에이스. 그런 에이스 언니가 나랑 같이 이제 계속 해보자. 아. 근데 당연히 그 언니가 얘 괜찮은 것 같다 하고 다시 투표가 진행됐어요. 그래? 그럼 그러자. 이렇게 해서 제가 주연이 됐죠. 고1이지만 고1을 뛰어넘는 연기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수결로 투표를 해가지고 인정합니다. 인정협회. 네네네. 연극부 안에 인정협회들이 네. 인정을 했다. 네, 인정협회들이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캐스팅 될 때도 뭐 연락이 온다거나 윤가인님으로부터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축하한다. 제가 이제 오징어 게임 캐스팅이 됐을 때가 가연이가 SNL에 붙었을 때였어요. 예. 그 시기가 딱 맞물려서 우리 너무 좋은 경사다. 우리 빨리 식사하자. 이렇게 밥 먹으면서 옛날 얘기하면서 추억에 젖어서 얘기하고 그랬었죠. 사실 그러면은 엄청 멘토 같은 그런 느낌. 맞아요. 그런 느낌이 저는 있는데 언니는 제가 어딘가에서 멘토 같다. 뭐 언니는 나 스승 뭐 이런 이야기 하면 되게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근데 그런 걸 어떡해요. 호방하네. 당소야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내가 네.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뭔 상관이야? 약간 이런. 네. 이게 스승이지. 사실인데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배우로서 이제 또 뭔가 출연하셨잖아요. 뭐 네. 미미쿠스라든지 뭐 술꾼 도시여자들 뭐 네. 특별 출연하신 것도 있고 봤는데 이제 욕 연기는 좀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사실은 욕이 연상이 안 되는데
욕을 파격적으로 하는 그 있어요.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나오거든요. 네. 좀 깜짝 놀랐어요. 아, 저도 대본을 처음에 보고, 네. 아, 나의 첫 대사가 뭘까? 그러니까 이런 걸로 되게, 아, 엄청 기대하면서 이제 대사를 처음에 받았는데, 다 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좀 이렇게 내가 하지 해도 않았어? 될까? 아, 긴장하지 마.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하면 돼. 야, 유리야, 너 할 수 있잖아. 충분히 그냥 연습 필요 있어? 그냥 하자. 그냥 원래 생바이브로 가. 약간 이렇게 하시죠. 아, 그래. 근데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 정도 욕을 실생활에서 쓰진 않아요. 거기까지 극단적으로. 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게 예.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약간 생활 연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아, 이게 자연스러웠구나. 너무 리얼하니까 사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뿌듯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또 오디션이 붙었는데 그게 이제 오징어 게임 2였단 말이죠. 네네네. 오디션을 4차까지 봤다고. 이게 처음에 딱 붙으면 기분은 좋지만 뭔가 좀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아, 맞아요. 약간 기분이 산 넘어 산 약간 이런 기분이었어요. 아, 4차까지 붙고 나서는 이제 너무 행복했는데 이제 대본도 받고 이제 진짜 이거 촬영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오징어 게임은 너무 사랑받았던 히트작이고 네. 내가 이거 잘 해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담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오디션은 어떤 식으로 이제 좀 진행이 돼요? 오디션은 처음에는 그 오징어 게임 연출부 제작진 분들이 만들어주신 대본이 있어요. 그 오디션용 대본이. 예. 그게 여자들의 공통 대본이었어요. 무슨 캐릭터에 뭐 뭔지 모르니까 그냥 이 대본 일단 받았는데 그러면 속으로 제발 용연기. 요건 내가 찰지게 할 수 있는데. 아, 근데 약간 그쪽 까라로 기대하긴 했어요. 좀 강렬한 거. 네. 그래서 그쪽 깔아. 예. 근데 그 대본도 되게 역할이 욕하는 건 아닌데 좀 사람이 이상했어요. 그 대본도 좀 이상한 사람 연기였어요. 상식인이 아니에요? 비상식적이에요, 좀? 네, 약간 이런 내용이었어요. 친구가 내 결혼식에 축의금을 뭐 5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줬는데 너 그것만 준 거는 너무 섭섭하다. 너네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거 돈 다 나오는 거 아니냐. 왜 그렇게 돈 없는 사람처럼 구냐. 약간 뭐 이런 연기였어요. 미친 사람 연기. 네. 그럼 그런 것도 이제 하시고 뭐 또 다음에 가면 또 다른 이거 자체가 또 오징어 게임이네. 네. 이미 오징어 게임을 자신만의 오징어 게임을 하셨네요. 아, 그쵸. 그래, 이게 1차 오디션이었고요. 2차 오디션 때는 오징어 게임 시즌 1의 발췌본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새벽이랑 지영이 구슬치기 할 때 그걸로 이제 오디션을 또 보고.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딱 됐을 때는 너무 기분이 좋았겠네요. 아, 기분이 너무 좋았고. 이거 뭐 사실 오징어 게임 1은 사람들이 진짜 너무 재밌게 보고 그쵸. 너무 화제적이었고 그거에 이제 후속작을 탁 한다는 것 자체가 네. 벅차오르고. 그 사실 제가 너무 되고 싶지만 될 거라는 기대가 별로 없었거든요. 아이, 설마 내가 되겠어 이런 마음이 거의. 지원한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네. 아, 내가 되겠어. 안 되게 떨어지겠지. 아, 근데 너무 붙고 싶다. 약간 이런. 근데 이게 이해가 돼요. 네, 너무 간절하게. 그렇게 하고 이제 3차, 4차부터 감독님이 계셨고, 예. 그리고 거기서부터는 오징어 게임 시즌 3의 발췌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본 유출이 되면 안 되니까 대본 파일 공유가 안 돼서 30분 전에 가서 그 대본을 보고 그리고 가서 연기하고. 이렇게. 근데 그거 진짜 오징어 게임은 그 보안이 엄청나던데요? 맞아요. 보안이 진짜 그거는 엄청나더라고. 그 네.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보안이 엄청나. 제가 전에 그 홍보를 하러 온 건 아닌데 넷플릭스에서 만든 그 박성원 배우님 오셔가지고 네네. 이렇게 했는데 뭐 내용 뭐 있어요? 그래서 살살살살 추가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추가도 이게 엄청난 뭐가 있나 봐. 이게 이 계약이 엄청나게 뭔가가 있나 봐. 뭔가 때로 말해서는 안 되는 무언가가. 맞아요. 그래서 보면서 나오기 전에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게 퍼진 게 없었잖아요. 그쵸. 확실히 이게 엄청난 게. 아, 계약이 근데 어느 작품 계약이랑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뭐 많은 계약을 해보진 않았지만 네. 그 다른 작품들은 이렇게까지 사실 공개가 되지 않은 작품에 궁금해하지 않는데 네. 이렇게 집중을 받는 작품이 없으니까 다들 궁금해하고 계속 질문하다 보니까 말을 실수하게 되잖아요. 예. 다른 작품이어도 똑같이 말은 실수하면 안 되는 건데 이거는 중간에 이제 캐묻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말 실수할 확률이 더 많아지는 거죠. 채팅창에 오징어 게임 이거 스포했다가는 실제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어요. 예, 이게. 아, 그쵸. 그러면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엠바고 이거 지켜야 되니까 어디 가서 너무 기쁜데 자랑하기도 힘들고 내가 지금 사실 내가 오디션에 대해서 나 지금 다음 거 들어갔는데 아무도 몰라. 근데 맞아요.
이게 좀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족들한테는 얘기해도 된다. 네. 엄마한테는 얘기해라 해서 엄마한테 얘기하는 순간 엄마한테 제가 너무 담담하게 엄마 나 붙었어 하면서 눈물이 이제 막 나기 시작하더니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어쨌건 회사분들은 아시니까 회사분들이랑 많이 소통하고. 오징어 게임 제가 이제 또 봤는데 스테이지 같은 게 되게 화려하잖아요. 뭐 그쵸. 둥글게도 있었고. 네네. 그게 실제 그 가서 촬영을 하면 풀로 돼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술래잡기 같은 경우는 나눠져서 이렇게 세트가 되는지 아니면 진짜 그 공간이 완전체로 만들어져 있는지. 완전히 완전체는 아닌데요. 근데 진짜로 그 미로처럼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제작진분들이 지도를 들고 다니시고 그리고 저도 그 안에서 대충 이렇게 세트 구경하러 갔다가 길을 잃어서 그래서 다시 막 찾아 나가고 이 정도로 세트가 되게 진짜 치열하게 돼 있어요. 길을 잃어요? 네, 그 정도요? 길을 잃어요. 네. 근데 몇 번 하고 나면 이제 출구가 많으니까 이제 적응되는데 잘못하면 길 잃어서 잘못해서 여름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건 없어요. 떨어지는 거 없어요? 아니 왜냐면 나 한 명쯤 떨어질 줄 알았는데 한 명도 안 떨어져서 좀 내심 서운했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좀 엄청 이게 임팩트 있는데 여기서 막 중요 인물들이 막 추격전 하다가 대롱대롱 막 그걸 또 생각하셨구나. 뭐 원숭이처럼 저쪽으로 넘어. 뭐 알고 보니까 뭐 암벽 등반가였어요. 뭐 들어오죠. 막 옆으로 막 죽은 줄 알았는데 계속 여기 매달려 있다가 저는 게임에 참가하기 전에 뭐 암벽 등반가였습니다. 어름! 저는 들어가기 전에 암벽 등반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 바닥은 약간 CG로 깊은 거는. 네, 높이는 이제 CG의 힘을 좀 받았죠. 그렇게 이제 막 이렇게 리얼하게 돼 있으니까 몰입하기가 되게 좋았겠네요. 네, 엄청 좋았어요. 그냥 거기 세트장이랑 방송 나온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은 가장 인상 깊은 스튜디오가 있었나요? 인상 깊은 스튜디오 너무 많은데 일단 숨바꼭질 세트장도 좀 공포스러웠어요. 제가 이제 그 하는 방이 있잖아요. 그 방이 되게 바다처럼 생겼어요. 막 문어도 있고 물고기가 막 이렇게 붙어져 있는데 그 방이 저한테 엄청 공포스럽게 다가왔었어요. 진짜 물 안에 있는 것처럼. 이게 개인적으로 좀 충격적이었고 그 방이. 그리고는 이제 둥글게 세트장도 진짜 크고 위압감이 엄청났죠. 그거는 완전 풀로 있는 거죠. 네, 그거는 방만 따로 있는 거고. 방도 다, 다 있어요. 그 방도 다 그 방송에 나온 방 그대로예요. 그러면 실제로 연기하시는 분들끼리 즉흥적으로도 좀 쉬는 시간에 하거나 뭐 이런 건 즉흥적으로. 아깝잖아요. 그러면 우리끼리 뭐 중일두니까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배원 선배님이 2명 뭐 이렇게 하면 이제 하고 병정들 동그라미 뭐 다 같이 하고 다 같이 한 판. 근데 그러게요. 저희끼리 게임으로 그거를 촬영으로 계속 하니까 쉴 때도 그걸 할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그거는 어때요? 그 줄넘기 하는 거 철수랑 영희 그게 실제로 돌아가요? 아니요. 그죠? 그 줄이랑 그 철수랑 영희 상반신부터가 CG예요. 그러면 다리까지만이요? 네, 다리까지만 있어요. 실제로 없고 근데 대신에 다 같이 뛰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뜨뜨삐 뜨뜨삐 이런 소리가 계속 나서 그 삐 소리에 맞춰서 뛰어야 돼요. 그 동요 안 나오고요? 네, 실제로 할 때는 왜냐면 대사 해야 되니까. 동요 들으면서 해야 재밌는데. 좀 재밌으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촬영이 그죠? 근데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그거 진짜 나왔어요. 그건 진짜 틀어주셨어요. 확실히 그 처음에 1이랑 2에서 똑같이 나온 게 그 무궁화꽃이잖아요. 그 딱 보면서 확 왔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거는 다 있죠. 그 인형. 걔는 진짜로 있어요. 그 영희였나? 영희 눈알도 막 돌아가요, 막 이렇게. 그 그렇게까지는 아니었고 총 소리가 이제 들리잖아요. 근데 이제 총 소리는 거기가 야외였어가지고 총 소리는 대신에 안 나고 이제 누구 총 맞을 때 연출부 선생님들께서 빵 이렇게 총소리 힘으로 이렇게 내주시고. 실제로 총 그 타이밍 맞춰서. 네, 총소리에 두려워하는 연기. 빵, 빠바방. 빵빵빵 이렇게 내주세요. 다들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죠. 273번 빵! 빵이라고 빵! 왜 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못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요? 네. 오징어 게임 촬영하면서 뭐 특별히 친해진 사람이 있었나요? 친해진 사람 솔직히 그 촬영을 정말 다 같이 오랜 시간 대기실도 다 같이 쓰고 막 이렇게 촬영을 했었기 때문에 안 친해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어디지? 그 성기훈 군 그 그 오징어 게임 2 제가 감상회를 했는데 봤어요. 보셨어요? 네네네. 이게 이제 그 성기훈이 그 군을 창설해서 이제
가려고 했는데 이제 본인이 어금니로 신호를 해서 이제 들여보내려고 했었잖아요. 그쵸. 본인이 위치를 찾아라. 네. 근데 그 성기훈 군은 밖에서 이제 배를 탔잖아요. 네. 그럼 얘기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조유리 씨랑 그 성기훈 그 오달수님이라든지 밖에 그쵸. 그분들이랑은 그 선배님들이랑은 그쵸. 거의 촬영이 안 겹쳤죠. 겹치는 사람은 계속 겹치고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오징어 게임 내부에서 게임하는 사람들끼리도 안 겹치는 경우가 좀 확실히 좀 갈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좀. 뭐 예를 들면 타노스 팀. 타노스가 살았을 때. 자 여기 타노스 팀 모이세요. 아 진짜 나 이제 촬영 가나봐. 나 갔다 올게. 이러고 갔다고 그래요. 파일즈 너 조파 하나 하면서 타노스 팀 오세요 하면 쫙 오고 성기훈 팀 네, 저 기훈 팀. 기훈 팀 기훈 팀 가실게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누구랑 보통 어떤 배우분들하고 좀 많이 친해지셨는지. 저는 이제 임시완 오빠랑 아무래도 같이 하는 게 네, 많고. 맨날 티격태격 싸우는 씬도 많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둘이서 준비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되게 친해졌었고 그리고 타노스 팀에 남규랑 민수랑 세미 이렇게 나이대가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거의 타노스 팀 오세요 그러면 괜히 또 가는 거 아니에요? 친한 사람 거기 친한 사람 다 많아서? 세상 다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맨날 끝나고 밥도 같이 먹고 예. 같이 막 노래방도 가고 근데 팀이 다르네. 팀은 다르지만 가면은 맨날 같이 있으니까 타노스 팀 나도 저기 가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도 하고 나도 같이 촬영하고 싶다. 확실히 나이가 이게 되게 중요한가 보다. 근데 이제 다른 선배님들이랑도 계속 같이 지내고 잘 지냈고. 네. 그러면 저 아까 오징어 게임 2 할 때 네. 감상회 할 때 그거 보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거기에서 제가 이제 뭐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뭐 대박이가 우승을 하고 임산부가 등장한 이유는 아기가 태어나야 되는 거고 아기가 태어나면서 다 리타이어하고 아기 우승밖에 없어 진짜. 그럼 그거를 이미 촬영을 다 끝낸 상황이죠. 그때 저 보셨을 때는. 네. 근데 항상 느꼈던 게 침착맨님이 되게 예리하시다라는 느낌이 있긴 했었어요. 대박이 추측하신 것도 좀 놀랐고 대박이는 좀 약간 많은 분들이 예상했다고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추측이 다양하게 있었죠. 그거랑 뭐 또 성기훈이 프론트맨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추측도 되게 많았고 엄청 많았어요. 맞아요. 엄청 많았어요. 그렇게 추측하셨어요? 어떻게 추측하셨죠?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일론 머스크 3세 막 나오고 대박이가 나중에 뭐 VIP 되고 막 뭐 그럼 예리하시다고 거의 끝까지 갔어요. 했던 말은 취소할게요. 그러니까 사실 맞추는 방법은 많아요. 이만큼 다 드러내면 돼요. 이만큼 다 다 말해버리면 다 던져놓고. 하나 걸려요. 근데 대박이는 근데 진짜 예리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낚시라고 하면 안 되지만 불법이지만 전기 낚시로 하면 여기가 다 물고기가 떠버리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사실 남들은 낚시로 맞추는 건데 대박이가 VIP 되는 것까지 다 말해버리면 하나는 걸릴 수가 있다. 그쵸. 준이 캐릭터를 이제 막 하셨는데 연기를 하셨는데 네. 이 캐릭터가 되게 좀 복잡한 캐릭터잖아요. 맞아요. 어려웠어요. 그냥 되게 단순하지 않고 심경 변화가 되게 미묘하게 계속 바뀌어가는 캐릭터인데 어떤 부분 좀 힘든 부분이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얘는 그냥 톰보이 같고 차갑고 이런 애로 해석을 하면 되나? 그런 느낌인 건가 싶다가도 화장실에서 펑펑 우는 씬 보면 또 애기 같기도 하다가도 뭐 또 어느 씬 보면은 명기한테 꼴도 보기 싫은 것처럼 굴다가도 갑자기 또 마음을 열기도 하고 이런 게 되게 어려우면서도 좀 인간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인간적인 거를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뭔가 하나로 딱 규정되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게 인간인데 그거를 이제 표현하는 게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진기명기가 와가지고 진기명기가 믿어줘 하는데 안 믿어 한 번만 믿어볼까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다 딱 보다 그걸 그렇게 하냐 약간 이런 콩인지 느낌. 된장인지 맛을 아는데 내가 또 찍어 먹어봤네. 뭐 이제 다시는 뭐 하다가 또 오락가락 약간 이거를 잘 표현해야 되는데 그쵸. 그게 되게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면 배우 임시완님하고도 좀 얘기를 많이 했겠네요. 그 캐릭터에 관해서. 네. 그리고 시안 오빠도 연기하면서 되게 명기는 착한 친구일까 나쁜 친구일까 이런 고민을 조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오빠랑 얘기하면서 이거는 어떤 느낌일까? 이런 장면은 어떤 느낌인 걸까? 어떤 감정으로 한 얘기일까?
그리고 또 씬 찍고 나면 오빠 나는 이게 마냥 명기한테 기분 나쁜 그런 감정만 들 줄 알았는데 오늘 연기하고 나니까 측은한 마음도 같이 들어요. 이렇게 내가 느꼈던 감정을 같이 공유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걸 또 상대 입장에서 그렇게 느꼈다는 걸 그 데이터를 받아서 네네네네네. 내가 어떤 이렇게 영향을 이렇게 주니까 나도 어떤 행동을 이렇게 서로 네. 계속 하는 거네요. 네네. 얘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씬 들어가기 전에도 하고 씬 들어가고 후에도 하고. 그래서 그때 막 얘기를 많이 하셔서 마지막에 진기명기가 폭주하잖아요. 그쵸. 폭주를 하면서 이 진기명기는 자기 욕심이 너무 큰 애잖아요. 그쵸. 근데 그러면서도 자기 자식을 이제 그 낭떠러지에 딱 걸면서 막 협박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이거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다만 엄청나게 큰 탐욕이 있었을 뿐.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잘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그쵸. 사실 그냥 탐욕스러운 캐릭터랑 되게 이 자식이나 준이나 소중하지만 훨씬 더 커다란 소중한 게 있으니까 그냥 항상 그때그때마다 결심을 하다가도 다시 덮이고 하는 그게 너무 잘 표현이 돼가지고 근데 맞아요, 그런 맞아요. 부분이 막 얘기를 통해서 나온 거라는 생각을 좀 하네요. 그쵸. 이제 저희가 촬영 순서가 엄청 순서대로 촬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감정 연기에 도움이 됐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저 죽고 나서는 촬영장에 가지도 않고 아예 그 뒤로 얘기는 나눌 게 없으니까 사실. 예. 그러니까 오로지 오빠 혼자서 이제 다 했는데 그래서 더 근데 또 이게 같이 만들어간 게 다 쌓였을 테니까. 아. 그러면은 준이는 진기명기를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마지막에 다리에 다친 거를 딱 보고 명기가 조용히 떠나잖아요. 그때 약간 마지막에 물어볼 때는 막 미련을 버린다고 했지만 한 번도 좀 더 기대의 실마리를 이렇게 끊어내지 않고 좀 이렇게 그런 거가 있었을까? 근데 여기에 대한 기대가 아예 없으면 내가 거절을 할 땐 거절을 하더라도 기대가 아예 없으면 인간이 아니지 않나.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래 얻고라도 가줄게 이렇게 하는 거를 여자로서 바라지 않았을까. 그런 게 아니면은 보여주지도 않았겠죠. 내 다리 이렇게 하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이것도 하지 않고 꺼져! 꺼지라고! 그냥 가라고 갔다고요. 막 이렇게 짜증나게 하네 막 이렇게 했을 그쵸, 텐데 그쵸. 그걸 살짝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거의 자포자기긴 하지만 그 와중에 또 혹시 하는 그런 어떤 심리적으로 되게 몰려있는 상황에서 그런 심리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건 아주 진짜 개미 코딱지만큼인 것 같고 거의 그냥 독이 오리대로 올라서 그냥 너는 그냥 인간도 아니다. 너는 진짜 너는 벌레 같은 놈이야. 약간 이런 마음으로. 그게 거의 꽉 차 있고. 네. 근데 요만큼이. 네. 준이야 너 두고 어떻게 가? 이런 마음도 사람이니까 요만큼은 사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뭐 변하는 건 없어요. 할 변하는 건 수가 없죠. 없으니까. 네. 근데 그 액션이라도 좀 기대를 하는 그 마음이 네. 조금 남아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그러면은 사실 미리 보셨죠? 사실. 스크리너를 주셔서 근데 예. 5화까지만 저도 봤었어요. 아. 그래서 마지막 화는 예, 저도 카운트다운 하면서 27일에 같이 봤었어요. 그때 봤었어요, 6화를. 그래서 충격적이었어요. 그 명기의 연기를 전 그때 본 거예요. 명기가 마지막에 그렇게 하는 것을 할 수 있어! 죽일 수 있어! 할 수 이렇게. 있어! 근데 저는 그 뒤에를 대본도 몰랐어요. 왜냐면 죽고 나면 그 뒤부터는 대본이 없기 때문에 예. 그 뒤엔 대본도 없지. 그래서 연기가 어떻게 하려나? 애기를 잘 이렇게 보살피려나? 했는데 그 보는데 좀 뭐야 완전 쓰레기잖아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촬영이 거기까지 딱 됐을 때 조유리님은 명기가 또 다시 마지막에 막 개과천선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그래도 조금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 준이는 몰라도 그러니까 너무 쇼킹한 거지. 대추나무도 아니고 막 애가 막 걸려있고 애기 자기 팔에 막 그렇잖아요 막. 근데 저는 어쨌건 저도 그래도 조금 마지막까지 있었잖아요. 있었던 캐릭터고 거기까지 대본을 아는 사람으로서 명기가 거기서 그냥 이렇게 뒤돌아갈 때 그냥 명기라는 캐릭터는 이런 캐릭터구나. 여기서 더 어떠한 그런 건 없겠다라고 생각은 어렴풋이 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4가 나온다면 네. 대박이 등장할까요 안 할까요? 대박이가 괜히 또 살려놓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오저게임의 장점이자 단점이 등장인물이 다 죽잖아요. 대다수가. 그쵸. 그러니까 또 다시 스타 플레이어가 나오기가 힘든데 이제 아. 전에 나온 캐릭터 중에 이어서 나오는 게 사실은 프론트맨이라든지 네. 대박이밖에 없다. 이어서 제가 대박이로요? 그럴 수도 있겠다. 엄마 닮았다고 아. 하면 또 되죠. 제가 대박이로 그러네요. 딸이라고 나온대. 약간 금명이처럼 제가 대박이로 또 참가를 예. 대박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면 야, 딱 나중에 좀 한참 시간이 지나고 대박이 딱 하고 그리고 또 나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성기훈 딸 또 나와야죠. 가영이 그래서 거기서 한판 승부. 가영이
가영이랑 대박이랑. 가영이는 또 이제 만약 미국판이 후속작이라고 한다면 아, 또 가영이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에 있으니까 또 어. 거기서 또 참가해야죠. 또 더 추측해주세요. 뭐 이렇게 진짜 생각지도 못한 거를 이렇게 어. 추측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현장에서 그 숨바꼭질 할 때 네. 대사가 많이 없었잖아요. 아, 네네네. 표정으로 막 해야 되고. 네네. 왜냐면 다치니까 계속 이렇게 막 네네, 힘들어, 그죠? 힘들어. 그런 연기는 또 되게 어렵겠어요. 말로 못하는 연기. 표정으로만 말해야 되는. 맞아요. 힘들었고, 그리고 모든 대사가 아주 뛰고 아프고 힘든 상황이니까 이런 상태에서 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뭔가 살리는 게 생각보다 어렵구나 싶어서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표정으로 보여주는 것도 어려웠고. 어렵고. 근데 사실 선배님들이 너무 옆에서 잘 챙겨주시고 도와주셔서 출산 연기나 이런 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렇게 훅 지나갔어요. 왜냐면 사실 저는 막 무아지경으로 막 이렇게 연기를 했지만 앞에서 이제 금자 선배님이 네. 머리가 뭐야 더 저보다 연기를 엄청 해주시거든요. 앞에서 그러면 이제 숨 또- 쉬어 막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제가 몰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럼- 선배님이 만들어주신 거죠. 그럼 자기도 모르게 숨을 이렇게 라마즈 호흡법을 막 할 수밖에 없고. 무슨 호흡? 라마즈 호흡법 그 산부가 하는 이렇게 깊이 하는 맞아요 뭐 이런 얘기 맞아요. 하게 되고. 네네네. 그러면 따로 이렇게 코멘트를 또 해주시기도 해요. 출산 경험이 음. 있으신 이제 스태프분들이나 선생님들이 와서 출산할 때는 뭐 어떻다 다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거 참고하고, 그리고 막 임산부가 가능한 자세, 불가능한 자세 이런 것도 다 자문 구하고 가고. 근데 호흡법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산모들이 배우고 들어가는 것들 그런 거는 일부러 안 배우고 갔어요. 왜냐면 준이는 준비가 안 된 산모였어서 그런 호흡법이나 이런 걸 알지 못하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산부가 아닌데 산부를 표현하는 게 안 해본 영역을 연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확실히 좀 어려웠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숨바꼭질 할 때 옷을 바꿔 입잖아요. 네. 너는 사람 못 바꿔주죠. 죽여 하면서 네네. 이제 진기명기가 이제 바꾸는데 안 바꿨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안 바꿨다면. 차마 근데 이게 몸이 너무 힘든데 제가 봐도 실질적으로 죽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쵸. 근데 그 대사에 너 벌레 하나도 못 죽이면서 네가 어. 무슨 사람을 죽이냐, 이게 준이를 설명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마 몸도 그렇지 여자기도 하고 피지컬적으로도 그렇고 진짜 죽이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애도 있는데 태교해도 좀 안 좋지. 근데 이게 저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바꿨어요. 예를 들어 네. 진기명기가 나를 죽여라 뭐 이런 얘기 그쵸, 하잖아요. 그쵸. 안 바꾸겠다면은 그래 나 죽이고 네가 가, 나 그렇게라도 할게 하는데 막상 죽이려고 할 때 진기명기 또 도망갈 것 같아. 죽기 싫어서. 그쵸. 그렇게 바꿨으면 또 그랬을 수도 그래서 있죠. 어떻게 해가지고 둘 다 살아남아요. 그래서 다음 그 줄넘기에서 끝장을 봐. 진짜. 약간 그러지 않을까 싶어. 진짜 맞짱을. 진기명기는 항상 뭐 한다고 해놓고 그게 진심이긴 하지만 더 큰 공포나 이런 거에 이제 항상 지배당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넘기는 거에서 그냥 죽자사자 가는 거예요. 성기훈이 갑자기 또 나서가지고 또 성기훈하고 붙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그래서 시안 오빠랑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네. 이거 명기 진심으로 하는 말일까? 이렇게 얘기를 해봤었는데, 근데 시안 오빠가 나는 명기가 이 말 하는 거 진심이라 생각한다고 이야기해 주셨었어요. 그건 진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막상 들어오면 닥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또 명기는 끝까지 못 믿는데 성기훈에게는 믿고 아기를 딱 건네주잖아요. 맞기죠. 왜 성기훈한테는 넘겨줬을까요? 성기훈은 사실 가장 불안한 인물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예측이 안 돼요. 그쵸. 시즌 3에서 성기훈은 무언가에 성기훈 홀려있는. 그냥 이 사람이 갑자기 기분이 나쁘면 그냥 올스탑이고 갑자기 이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통과해요. 마지막에 기둥에서 할 때도 성기훈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칼을 들고 본인이 정한 대로 그냥 성기훈 말이 룰이 돼요. 게임이 늘었어. 계속 하면서. 그래서 성기훈이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엄마 입장에서 제일 불안한 사람인데 맡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제가 연기할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오징어 게임이라는 작품이 이게 인간성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인간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준이는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 시즌에 우승자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봤을 때 게임을 잘하는 것 같으니까 뭔가 생존 확률도 좀 있고, 생존 확률이 있어야 쟤를 끝까지 잘 지켜줄 텐데 생존도 잘할 것 같지? 인간성도 있어 보이지? 그리고 처음에 제가 나 임신했다, 팀에 끼워달라고 할 때도 저를 끼워주잖아요. 이제 거기서부터 조금씩 유대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생겨서
지금 채팅창에 침착맨은 몇 라운드에서 탈락할 것 같나요? 라는 채팅이 나왔거든요. 제가 만약에 참석을 했다면 네. 1라운드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거든요. 네. 요거 재수없게 타노스 앞에 있었습니다. 밀렸어요. 아, 그쵸. 근데 그쵸? 제 생각에는 술래잡기 전에는 아마 돌아가실 거예요. 술래잡기 전에는. 술래잡기 전에 돌아가시거나 네. 근데 줄넘기까지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왜냐면 염호는 줄넘기랑- 줄넘기까지는 하는 걸 바라지만. 네, 줄넘기랑 너무 잘 어울리세요. 신발 들고 막 이렇게 뛰는 이런 느낌이 예. 지금 뭔가 잘 어울리십니다. 그때 그 캐릭터들이 보약이 좀 남아 있었다면 알약으로 된 그 보약이 있잖아요. 아, 네네네. 십자가 안에 그 보약이 조금 남아 있더라면 뛸 때 막 이렇게 뛰고 막 이렇게 뛰고 막 백덤블링도 하고 막 아, 그쵸, 그쵸. 그럴 수도 있고. 장상력이 진짜 그- 실제로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네. 진짜 더 하시구나. 아무튼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 그 준이 222번 명기가 333번 이렇게 네.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하신 게 있어요? 혹시 왜 번호가 나는 222번이지? 그것도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뭔가 제 번호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네. 어떻게 이렇게 되지? 하고 이제 감독님께 한번 여쭤봤는데 그냥 되게 기억하기 쉬운 숫자인 것 같아서 아 그래요? 222로 했었다. 분명히 이유가 저는 있겠죠. 이게 의미를 부여해서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전에 오징어 게임 3 감상회를 했었어요. 스포 감상회를. 네. 제가 그때 이제 말했던 게 오징어 게임 감독님이 그 메시지를 곳곳에 심어놨어요. 준이 번호 뭐예요? 222죠. 뜻이 뭐겠어요? 둘이서 하트. 진기명기 333. 뭡니까? 3 3. 세이클로버죠? 이놈은 네잎클로버가 아니라는 얘기야. 당첨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싹수가 노랗다. 자식과 이게 같이 살고 싶은데 결국은 살 수 없음에 자기 대신 이 두 명의 자리를 성기훈에게 넘겨주면서 리타이어하는 요게 의미 부여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네. 예. 요 저의 해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좀 안 좋게 보는데요. 그럼 요거는 어때요? 요것도 해석을 3이 세 개가 보이면 세이클로버가 되죠? 네. 근데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네이클로버를 찾습니다. 그쵸?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상 꽝이라고 하잖아요. 명기가 꽝이냐 아니냐 했을 때 명기는 끝까지 가보면 결국 꽝이었구나. 근데 이거는 좀 좋은데요. 요건 좋아요? 네. 자기 이거는- 맘대로네요. 원래 네. 자기 맘대로구나. 이거는 그 클로버 나왔을 때 뭔가 맥락이 있어요. 맥락이 뭔가 맥락이 있어. 네, 아. 그런 느낌인데 이는 좀 너무 막간 느낌? 근데 냉철하시다. 보통은 그냥 좋아요 막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요거는 괜찮고요. 이는 좀 이거는 아쉽네요. 좀 좀 더 아쉽습니다. 디벨롭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혜리님 모시고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눴는데요. 오징어 게임 출연자로 한번 네. 이상형 월드컵 한번 하면 재밌지 않을까. 가장 매력적이었다. 개인적으로. 근데 네. 그거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저 신곡 들려주세요. 저 들려주세요. 신샤미님한테만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그럼 제가 따라 불러요? 이제 안녕이라는 곡인데 이제 안녕. 따라 부르지 않으시더라도 네. 신샤미님한테 이 곡을 꼭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나온다.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빰. 인도 노래냐고. 아직 좀 이제 안녕. 이게 딱 들어가네 마지막에. 이제 안녕. 노래가 높아요. 노래 높아요. 맞아요. 제가 따라할 수가 없는 음역대였어요. 아니 근데 예. 진짜 딱 캐치를 진짜 하는데 그 와중에도 안에 네. 멜로디가 네. 들어있어요. 근데 사실은 노래가 나중에 이제 뭐 아직 발표가 안 됐죠. 네네. 들으시면은 이렇게 다르구나라고 생각. 아무튼 이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음반 나오면은 한 번씩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조유리님 모시고 오징어 게임 2, 3에 나온 등장인물 매력적인 캐릭터 이상형 월드컵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냥 이거는 뭐 개인적인 선호도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나오면 바로 떨어뜨리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어쨌건 팔이 너무 안으로 굽어서 오해받을 수 있어서 나는 그냥 내가 진짜 잘해서
내 캐릭터가 제일 진짜 좋은 건데. 매력적인 것 같아서 꼽았는데 아유 네가 했으니까 그렇게 내가 들을까봐. 나니까 뽑았다? 이거는 약간 좀 부정하다. 아, 오케이.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요. 오징어 게임 실제 참가자가 뽑는 가장 매력적인 캐릭터 이상의 월드컵입니다. 25강인데요. 부전승이 있습니다. 네. 근데 솔직히 이건 너무 정배 캐릭터지 않을까요? 저 사실 2는 정배 때문에 너무 재밌게 봤어요. 아, 그쵸. 정배라는 캐릭터가 완전 성기훈의 반대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성기훈은 막 뭐 핑크 모텔에서 총 연습하고 막 해가지고 막 되게 막 하잖아, 거창하게. 네. 근데 잘 못해요. 근데 정배는 되게 허술해 보이는데 되게 잘해. 게임도 잘하고 맞아요. 정배가 알맹이가 있어요. 못 믿어왔거든요. 처음에 봤을 때는. 아,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시즌 1에서 사실 기훈과 같이 경마도 같이 했었던 그런 네, 사람이다 네, 보니까 맞아요. 좀 믿음직스러운 캐릭터는 아니죠. 첫인상이. 그런데 막상 까보고 보니까 기훈이의 뜻을 누구보다도 동감하고 지지해주고 믿고 이제 따라가주고 아, 멋있죠. 그런 멋있죠.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고 그리고 재미는 또 다 챙겨요. 맞아요. 분위기 좀 약간 경직돼 있으면 성기훈은 어떻습니까? 분위기 잡기 급급해. 얼음! 제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런데 정배는 그렇게 하지 않죠. 유머러스하게. 강대호하고도 이렇게 아, 되게 그쵸, 그 그쵸. 해병대 그쵸, 얘기하면서 그쵸.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호의 뭐 긴장감도 풀어주고 사실상 되게 에이스 역할을 해줬는데 그렇기 때문에 되게 재밌었거든요. 2는 진짜 정배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선장님은 일단 제가 촬영하면서 뵌 적이 없고. 동선이 안 겹쳤어요. 아, 네, 동선이 안 겹쳤기도 해요.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네, 아, 근데 뵐 일이 없긴 해. 별 일이 없어서. 아, 근데 진짜 뵐 일이 없어요. 그리고 역할이 좀 좋지 않았잖아요. 어쨌건 아, 저와 반대되는 캐릭터였잖아요. 네. 저는 그게 참 너무 야오르더라고요, 보면서. 그 황영사를 속이고 네. 자꾸만 삥삥 돌게 하고 하는 네네네. 그 주최 측 입장의 네. 캐릭터라서 찾을 법 하면 막 이렇게 하고, 찾을 법 하면 막 이렇게 하고. 얄밉다. 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정배. 요거는 뭐 정배인 것 같고요. 아, 금자 할머니랑 황영사님도 사실 황영사님도 뵌 적 뵌 없죠. 적이 없는데, 황영사님 오셨을 때는 이미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죠? 네, 황영사님 회식 때 뵀어요, 회식 때. 그저께 뵀는데. 그럼 안녕하세요, 초면입니다 이렇게.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같이 참여했지만. 네. 근데 사실 준이 입장에서 저는 금자를 뽑을 수밖에 없어요. 아. 여기서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아기를 이제 맡아줬기 네, 때문에 맡아주신 네. 분이니까. 대박이 황씨인가 그러면? 황대박. 대박이 이제. 저도 금자 캐릭터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이 게임 내에서 약자 포지션이에요. 근데도 항상 이 금자라는 캐릭터는 어떻게 하냐면 다른 약자를 계속 케어해주는 어떻게 맞아요, 보면 맞아요. 좀 약간 모성애에 치우쳐져가지고 막 되게 막 흑화할 수도 있는 캐릭터잖아요. 네. 약간 마더 느낌? 약간 막 아. 진짜 막 기관총 맞고 막 갈기고 막 약간 그럴 수도 있는데 마더처럼.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다른 약자를 계속 케어하는 부분에서 좀 매력적인 캐릭터였다. 금자 캐릭터. 영미, 민수. 영미 마음 아프지. 전 민수가 조금 아쉬웠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민수가 뭔가 보여줄 줄 알았어. 약간 헷가닥 가면서 조커가 될 줄 알았어요. 오케이. 빌드업이 끝났구나. 민수는 이제 조커구나. 갈 때 가더라도 뭔가는 보여준다. 이게 조커 한번 되고 머레이 한번 죽이고 이제 가는구나 했는데 마지막에 되게 안타깝게 영미 같은 경우는 죽는 씬이 되게 인상 깊었죠. 되게 이렇게 앞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민수의 마지막이 샘이 손 잡는데 그게 봉이었잖아요. 그거 임팩트 있었어. 그게 저는 너무 슬프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간다는 게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남규로 변했다가 타노스로 변했다 그것도 몰입이 확 되더라고요. 저는 민수 캐릭터가 좀 더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고뇌가 그걸 느껴졌어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살다 보면 되게 비겁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충분히 민수의 그 심정이 이해가 되는 그러면서 안타까운 그쵸. 뭐 그런 게 많이 보여졌기 때문에 전 민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딱지남 대 강대호. 이거 두 캐릭터 다 매력적인데 딱지남은 거의 시즌2 뭐 고트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쵸. 이거 어머나.
진짜 똑같이 하시네. 자. 네. 근데 대호도 시즌 3에서 어. 네가 죽인 거야 이렇게 아. 할 때 막 욕하면서 가가지고 왜 그렇게 쳐다보는데요?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대호는 그게 있어요. 대호 입장에서 진짜 억울할 만해요. 아니 자기가 뭐 탄창을 가지러 가긴 했는데 겁이 나서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인정을 하긴 했어. 근데 이제 갑자기 송기훈이 그냥 모든 책임을 대호한테 다 돌리. 예초에 좀 무리한 작전인데 모든 아, 그쵸, 책임을 무리했죠. 이제 대호한테 이제 다 하니까 대호가 그러니까 약간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성기훈에게 그냥 희생당한 느낌이 나가지고 좀 안타까웠어. 뭔가 또 보여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대호가. 근데 이제 대호 덕분에 이런 결말에 다다를 수 있는 것도 있고 좋은 장치가 돼준 캐릭터이기도 한데 근데 지금 공유 선배님이 바라보시는 눈빛이 짧게 나왔는데도 스토리가 있어요. 나름의. 계속 증명하려고 살고 있어. 딱지나무. 뭐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딱지나무 계속 방황을 해. 나는 틀리지 않았다. 맞아. 인간은 다 쓰레기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걸 계속 증명을 하고 제가 직접 목도하고 이러려고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 저는 개인적으로 딱지나무. 그럼 저도 딱지나 하겠습니다. 딱지나무 가요? 네. 딱지나무 가겠습니다. 잠깐 나왔는데도 그니까요. 임팩트가 이게 다 그 이 사람의 인생도 다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었고. 와, 아. 남규랑 용궁선녀. 딱 매력 캐릭터들이 용궁선녀 어땠습니까? 용궁선녀. 저는 그게 너무 웃겼어요. 신도들이라고 해야 되나? 네, 늘어나는 거. 신도들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꽤나 용해요. 근데 이게 틀리기도 해요. 네, 맞아요. 네. 신발이 떨어진 무당 캐릭터. 그리고 저는 솔직히 남규의 사랑을 했다를 너무 좋아해서. 그 연기. 네. 했다. 술래잡기에서 진짜 완전 인상적이지 않았어요? 너무 인상 깊었고 사랑을 했다 연습을 오빠가 열심히 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같이 보면서 따라했어요? 찍어서 모니터링을 해주기도 하고. 디렉팅을 했어요? 제가 디렉팅을 이런 한 건 부분은 이렇게 아니고. 하는 게 좋겠다. 디렉팅을 한 건 아니에요. 찍고 이제 같이 보고 연습을 그렇게 했어요. 김남규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냥 거의 잔이은 쇼였어요. 그냥 혼자 그냥 토크쇼로 그냥 쭉 끌고 가 그냥. 그냥 혼잣말 하면서 중얼중얼 하면서 막 중얼중얼. 자기가 맞아, 없으면 맞아, 맞아. 밴드도 했다가 노래도 부르면서 막 중간에 쉬는 시간 노래 불렀다가 진기명기랑 막 주거니 받거니 또 토킹도 하고 네. 막 혼자 쇼도 하고 완전 활약 그 범위가 엄청 넓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냥 그쵸. 빨려가듯이 봤어요. 이 캐릭터가 되게 찌질한 캐릭터인데 이렇게 몰입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닌수한테 용기를 북돋아 주기도 하고 너 할 수 있어. 그리고 얘는 그렇게 싫어했던 타노스를 자기가 연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투나. 그쵸. 그게 그것도, 되게 찌질한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이상하죠. 타노스를 되게 증오해요. 자기를 무시했다고. 근데 결국은 타노스를 흉내를 내고 있어. 본인이. 그 타노스 흉내 너무 잘해. 사실은 되게 싫어했는데 부러움도 있었던 거죠. 타노스가 네. 사실은 막 인격자는 아니지만 자기 무리를 압도하는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아, 근데 남규는 그쵸. 전혀 없단 말이지. 저 그런 부분도 되게 이인자. 재밌었고. 그러면 남규로. 저는 남규가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남규 가겠습니다. 임정대 대 프론트맨. 백억남과 브라드맨. 번호도 100번이죠. 백억남 선배님께서 네, 그 백범 선배님. 네. 줄넘기 뛰실 때 저는 정말 감탄하면서 봤거든요. 왜요? 어떤데요? 이렇게 뛰시면서 막 이제 못 뛰어! 하면서 계속 뛰시잖아요. 저는 그게 진짜 너무 재밌고 백억남 선배님이 정말 촬영하면서도 정말 진짜로 뛰어야 되는 거니까 정말 힘드셨어서 그게 실제로 힘든 게 아마 좀 섞이셨을 텐데 그게 나와요. 그 힘든 게 또 이렇게 잘 어우러져서 잘 보여가지고 그게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도시락 씬이 얘기가 많은데 그쵸. 도시락 싸가야 된다. 사실 저 할아버지는 완전 비호감이었잖아요. 그쵸. 사실 끝날 캐릭터가. 때까지도 비호감이긴 한데 그 도시락 씬에서 유머러스함을 섞어주니까 되게 사람이 비열한데도 되게 유머러스한 캐릭터가 돼버렸어. 맞아요. 입만 털고 항상 하는 건 밀고 자기는 숨고 되게 비열한 캐릭터인데 이게 확실히 유머가 주는 힘인 것 같다. 맞아요. 그리고 보다 보니까 정든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해주니까 애증이 교차하는 재밌는 캐릭터였어요. 나오면 짜증나다가도 그 백억남 캐릭터가 그러다가도 웃음이 나는. 저는 이렇게까지 끝까지 살아남을지도 몰랐어요. 프론트맨은 이게 완전 갈려요. 2에서는 미쳤어요. 왜냐면 직접 참여를 했으니까. 근데 3에는 아무래도 프론트맨이니까 할 게 없어. 아무래도
2는 미쳤지. 근데 어쨌건 저는 프론트맨과 같은 팀을 한번 해봤잖아요. 아, 같이 촬영을 할 때 그냥 뭔가 계속 믿기지 않아요. 계속 뭔가 TV 보는 느낌. 그 뭐야. 아 팽이. 팽이 뒤로. 맞아. 근데 팽이를 정말 잘 돌리셔서 그게 원래 못 돌려야 되는 건데 뭐 이상하게 뒤로 또 하시는데도 뒤로도 돌아. 뒤로도 막 돌아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던져도 그냥 아, 왜 이렇게 팽이가 돌아가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도 돌아가고. 아, 정말 팽이를 너무 잘하셔서 그래서 저희가 돌아가는 팽이를 보고 절망하는 연기를 한 적도 있어요. 아, 실제로. 백억남은 3에서 되게 고티였고 어느 사람이 올라가도 이상하진 않은. 근데 저는 사실 백억남이 제 목숨을 구해준 적은 없고 백억남은 항상 조롱만 했거든요. 저를 예. 준이를. 아, 준이에 또 다시 또 완전 몰입을 하셨네 이제. 준이에 몰입해서 뽑자면 사실 프론트맨이 제일 밉지만 그렇지만 프론트맨은 사실 놓고 따져보면 제 목숨 몇 번 구해줬어요. 그리고 프론트맨이 그건지 몰라요 준이는 사실. 죽은 줄 알죠. 왜냐면 그 네오 성기훈 군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전사한 줄 알죠 사실은. 그쵸. 근데 준이 준이는 입장에서. 모르죠. 아 그쵸. 그리고 프론트맨이 없었으면 이 드라마도 없었고 저도 아, 그렇게 근본적으로 가. 네. 그리고 아, 저도 그래서 가장 매력적이다. 네 프론트맨으로. 아, 프론트맨으로. 네. 알겠습니다. 세미 대 부대장. 부대장님은 보실 일이 없었죠. 촬영장 대기실에서 한번. 아, 뵀어요. 부대장 이 캐릭터가 뭘 하기가 힘든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그렇긴 해요. 아니 밑에 이게 애들은 말 안 듣지. 저는 사실 이거 극에서 가장 또 인상 깊었다고 하면 전 세미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냐면 세미로. 이게 저도. 세미의 행동이 굉장히 스노우볼링이 굴러가거든요. 실제로 민수가 폭주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매력 있었어요. 되게 잠깐 나왔잖아요. 왜냐면 3에는 안 나왔기 때문에. 네. 근데도 인상이 되게 깊었던 그런 캐릭터입니다. 세미 올라갈게요. 네. 준이. 아유 저 떨어뜨렸어요. 왜요? 표정이 좀 약간 기분이 나쁘네요. 떨어뜨린다고 하니까 기분 나쁜 떨어뜨린다고 거 같아요. 하니까 약간. 근데 저는 제가 우승할 것 같아서. 그럴 것 같아요. 네. 팔이 너무 안으로. 알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노을 캐릭터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설명을 하죠. 네, 강노을 일단 부전승. 박경석 대 성기훈. 그래도 기훈이 주인공인데. 저는 성기훈 캐릭터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저는 트롤형 주인공은 많이 없거든요. 뭘 하고 싶은지는 아는데 생각한 거랑 결과가 항상 다른 자충우돌 캐릭터. 자충우돌게. 그래서 제가 그 감상회 때도 말했는데 마지막에 애를 구하고 결국은 뱉은 건 많은데 눈치도 좀 부족하고 되게 우직해요. 자기만의 기준을 꼭 따라야 되고 본의 아니게 피해도 끼치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이 성기훈이라는 캐릭터가 마지막에 딱 한 끝이 딱 하면서 트롤과 슈퍼플레이는 한 끗 차이라는 말처럼 뭔가 여기서 탁 저는 나름 이해를 했던 캐릭터예요. 저는 두 캐릭터 다 좋았던 건 정말 진짜 희망이 없잖아요. 시즌3 너무 잔인하고 너무 어둡고 희망이 이렇게까지 없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진짜 아무런 희망도 가망도 없는데 거기서 조금의 희망을 보여준 사람들인 것 같아서 그래도 세상이 아직 그렇게 썩진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두 캐릭터인 것 같아서 준이는 사실 기훈 아저씨를 뽑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캐릭터는 좀 캐릭터 자체가 조금 저는 약했다고 좀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성기훈이 맞는 것 같아요. 성기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 이사님하고 진기명기. 저는 진기명기가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최 이사님이 완전 능력해거든요. 그냥 맞아요. 항구 나가서 이틀 조사하고 황 형사가 3년 한 거 넘었어요. 그냥. 유머러스해 보이는데 능력자야. 그리고 황 형사는 되게 분위기를 잡는데 좀 무능해. 그래서 저는 최 이사가 굉장히 좀 정감이 갔어요. 그치만 명기 저는 이런 캐릭터 못 본 것 같아요. 부드러운 인상에 되게 독하고 탐욕스러운 이게 오히려 이 부드러운 얼굴 때문에 더 강렬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 보면서 와 너무 무서웠어요. 맞아요. 원래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인상 보고 거기에 걸맞는 기대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근데 부드럽게 생기고 하는데도 술래잡기 하면서 그냥 포텐 터져버리거든요. 그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 사실 명기를 시연 오빠가 하지 않았다면 명기 캐릭터가 마냥 나쁘게만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쁘지만 그 약간의 처연함과 뭔가 이해가 가는 인간으로서 마냥 악역이라고 할 수 있나 싶은 그런 것들이 계속 있었어요. 명기로 가겠습니다. 조연주 캐릭터와 김정래 캐릭터. 김정래 캐릭터는 오야붕이죠. 근데 두목님도 가위바위보 이거 자기가 이겼는데 하나 동생 때문에 안 뺀 게 그게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실은 원 때도 나와요. 네, 원 맞아요. 때는 그냥 되게 전형적인 미디어에서 보는 그 사채업자, 되게 피도 눈물도 없고 되게 잔인하고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막상 또 그렇게 되니까 또 아는 동생은 또 챙기는 성균하고 계약했는데 그 계약 내용은 충실하게 이행하는 이게 난 참 신기했어요. 그냥 얼핏 봤을 때는 되게 악한 사람이라고 그냥 우리가 넘겨짚잖아요. 근데 2 시작할 때 보면은 되게 열심히 해줘요. 그냥 돈만 받으면서 그냥 대충 설렁설렁 할 수도 있는데 맞아. 되게 열심히 하고 딱 보이면만 끝까지 찾아가고 막 물론 뭐 인센티브가 걸려있긴 하지만 그리고 아주 열심히 해준다는 게 그래요. 밥도 빵만 먹으면서 지하철에서 다 뒤지잖아요. 그리고 그치만 저는 현주 언니. 현주 언니. 현주라는 캐릭터가 없었으면은 되게 많이 죽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많은 좀 그쵸 듭니다. 그쵸. 네. 현주로 가겠습니다. 네. VIP. VIP는 정말 타노스와 VIP. 정이 안 가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아 이게 인간 사는 게 똑같구나. 이렇게 돈이 많아도 이게 안 되는구나. 뭐 그래도 저거 빼고는 다 누리실 거잖아요. 그리고 왜 사자를 골랐겠어요? 수치 많거든요. 사자는. 사자는 수치 많아. 이게 사실 황동혁 감독님이 다 배치를 한 거예요. 아 그런가 보다. 이 그러네. VIP가 왜 이렇게 잔인한 게임을 즐기냐. 본인에게 있는 해소되지 않는 상실감이 있거든요. 뭔가 분출을 해야 되는데 돈은 많고 하니까 삐뚤어져서 돈으로 사람을 죽이는 게임을 즐기게 되는 뭐 이런 게 아닐까. 그러면 머리도 있는데 즐기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각자 그냥 뭐가 있겠죠. 각자 뒤트는 게. 아... 각자 뒤트는 게. 근데 하지만 요 사자 캐릭터는 그래도 조금. 근데 진짜 말씀 듣고 나니까 그럴싸하네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매력적이 됐나요? 타노스 캐릭터. 근데 타노스가 너무 매력 있었어서 타노스 나오면 일단 재밌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머리로 이렇게 승부하시려고 해도 되지가 않네요. 그럼 타노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부준승이니까 박용식 캐릭터가 올라가고요. 뭐 이제 한 번씩 딱 봤으니까 빠르게 올리도록 하시죠. 네, 저는 성기훈이요. 저도 성기훈이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차이가 있다. 타노스랑 프론트맨. 근데 프론트맨은 게임을 만들었다는 게 네. 너무 밉지만 또 감사하고. 준이 입장에서. 네, 아니요. 유리도 게임을 만들어 주셔서 제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네. 프론트맨은 계속 뭔가 다 내려놓고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성기훈을 보고 희망을 얻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 성기훈이 계속 꺾이지 않고 계속 맞아. 관철하려는 게 맞아. 이렇게까지 가도 너는 이거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는 거를 계속 보고 싶어 했어요. 업무상 그 책임 있잖아요. 그걸 뛰어넘어 버렸어. 왜냐하면 맞아. 살려줬거든. 맞아. 반란을 원래 그러면 일으켰는데도 안 되는데. 불구하고 너 지금 네 행동 때문에 다 조져졌는데 계속 굴하지 않고 네가 추구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걸 계속 강행할 거야? 타노스. 저는 그래서 프론트맨이 맞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럼 프론트맨으로. 네, 프론트맨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공명정대하지도 않아. 네, 맞아요. 그 우승한 순간에 이미 인격이 사라진 것 같아. 텅 빈 인간이 됐던 것 같아요. 약간 껍데기같이 살다가 성균을 보고 반응을 한 거지. 박용식 캐릭터와 이명기 캐릭터. 명기는 밉고 용식이는 슬프고 뭔가 이런. 박용식 캐릭터는 되게 약했어. 그 엄마도 말했던 되게 약한 아들이었어. 너무 불쌍하지 않았어요? 사람 못 죽여가지고 그 막 안경 밟고 가고 그리고 심지어 파란 사람한테도 막 당하고. 그게 약간 공감이 갔어. 오징어 게임에 나오면 안 되는 되게 소심하면서 착한 사람이었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슬퍼서 여기에서 만나라도 살려주고 싶어요. 박용식으로 가요? 근데 네. 명기가 또 근데 이거 편하게 하세요. 용식 캐릭터? 정말 별거 아니지만 이 월드컵에서라도 용식이를 살려주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드는. 이건 뭐 개인이 하는 거니까. 네. 박용식 캐릭터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주 대 금자. 이걸 저는 못 뽑아요. 이거는 그러면 같이 파티니까. 신선배님이 뽑아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금자 캐릭터. 왜냐하면 현주 캐릭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캐릭터인 이유가 잘 나타나지 않았어. 남성으로 나오든 여성으로 나오든 그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는 흐름이었어. 매력적인 캐릭터지만 금자가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잘 싸우고 현주가 잘 싸우고 너무 좋고. 이타적이고. 그래도 하지만 저는 금자. 민수랑 정배. 저는 정배 캐릭터에게 한 표. 그러면 저도 득표. 정배로 갑니다. 네. 자, 남규와 딱지남. 이건 어렵다. 이것도 어려워요. 이거 진짜 어렵다. 남규, 딱지남. 저는 그래도 남규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딱지남은 절대적인 분량이 적어요. 남규가 긴 시간 동안 보여줬다. 뭐 투수로 치면 이닝을 많이 먹어줬다. 네. 남규로 가겠습니다. 자,
노을이. 노을 노을이가 지금 높이 올라가. 부전승 2번 했어요. 그쵸? 처음에는 준이 만나서 올라가고. 음흠. 노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지금 처음 설명을 하는데 그 부분이 되게 재밌었어요. 참가자겠거니 했는데 주최 측에 일하러 간 거. 그게 좀 누구나 다 참가하는 거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반전이었죠 거기가. 그리고 노을이라는 캐릭터 때문에 그 주최 측에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프로세스를 일하는지를 좀 알 수 있었다. 맞아요. 전지적 작가 시점 뭐 이런 거 같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약간 그 궁금증도 해결해주는 그 역할을 좀 해줬어요. 무궁화꽃이 걸리면 어떻게 죽이지? 저기서 총으로 쏴주기는 거야. 적용총으로. 남규는 뭐 아까 설명을 했고 네. 뭐 어떻습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근데 저도 사실 노을과 붙는 씬이 많이 없었어요. 저는 남규가 네, 저도 맞는 남규. 것 같은데요. 남규가 들어가겠습니다. 남수. 자, 성기훈 대 금자. 이거는 뭐 저는 너무 매력적이지만 성기훈. 저도 성기훈으로. 프론트맨 대 용식이. 저는 프론트맨이 맞는 것 저도 같아요. 프론트맨. 네, 프론트맨 올리도록 용식이나 하겠습니다. 잘까. 야, 이거 이제는 진짜 쟁쟁합니다. 아니 기훈이랑 정배를 어떻게 뽑지? 네, 정배 진짜 호감인데. 근데 이게 뭐 사실 호감이냐 비호감이냐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뒤로 가면 사실 정배가 반란 일으키고 죽어서 그렇지 사실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게임에는 안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있는 게임들이 술래잡기라든지 마지막 게임 그 기둥에서 진짜 죽이는 거라든지 그런 직접적으로 자기가 결정해서 하는 거를 안 해봤잖아요. 네. 정배라는 캐릭터는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잘 죽였을 것 같아요. 진짜요? 극단적으로 모이면 그냥 했을 것 같은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어쩔 수 없으니까. 도망자였을 것 같아요. 술래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도망치다가 뭔가 잘 살아남았을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아니면 뭔가 희생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고. 약간 이거를 개그만 하나로 풀면 어떻게 되냐. 네. 반란이 실패했어요. 네. 성기훈이 눈이 돌아갔어. 네. 야 강대호 너 때문이야. 쫓아가. 근데 시간이 다 됐어. 네. 30초도 안 남았어. 근데 이제 도망다니는 정배를 딱 만났어. 갑자기 얘한테 분노가 없었는데 너 때문이야. 갑자기 시간이 자기가 그냥 살고 싶은 생각. 갑자기 이유를 붙여서 너 때문이야 해서 막 죽였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개그만으로 풀면 만약에 정배가 살았다면 성기훈이라는 캐릭터는 좀 제가 생각했을 때 남 탓도 잘하고 도대체 성기훈을 뭘로 생각하시는? 똑같은 인간, 되게 불안정한 인간, 되게 영웅처럼 행동하지만 완성돼 있는 영웅이 아니죠. 시행착오를 계속 겪고 심지어 똑똑한 사람들한테는 답답하다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듣는, 그리고 자기가 의도대로 잘 안 돼서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는 뭐 그런 저는 캐릭터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냐 무능력이냐를 떠나서 그래도 계속 시도를 하는 그런 캐릭터. 저는 여기서는 정배 쪽이 좀 기우네요. 저는 아무래도 주인공이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살려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럼 성기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성기훈이 마지막에 진짜 아기를 딱 살리면서 자기가 일침 딱 하면서 요거는 확실히 되게 인상 깊은 장면이긴 해요. 맞아요. 남규와 프론트맨. 저는 남규로. 남규로? 네. 남규로 할까요? 근데 프론트맨 할까요? 못 고르겠죠? 네. 어려워. 이거 막상 하면 어려워요. 못 고르겠어요.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제 친구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그 사랑을 했다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 충격이 좀 오래 가요 지금. 아직까지도. 네. 거의 활동이 힘들 정도로. 본인의 앨범이 나왔지만 충격적일 정도로 7월 14일에 신곡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했다가 자꾸 맴돌아서 재생이 신곡 앨범 활동에 방해가 될 정도로. 그럼 남규 가야죠. 네. 자, 남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캐릭터 너무 좋아요. 자, 결승전인데 성기훈 대 남규입니다. 야, 이거 이렇게 되네. 결승전 이렇게 올라가네. 근데 저는 그 사랑을 했다? 그 정도야? 사랑을 했다 이 정도야? 사랑을 했다. 와. 그리고 거기 게임장에서 혼자 계속 뭐라 쭝얼쭝얼 죽은 나 사람이랑 근데 그거 얘기하고. 미쳤어. 나 그건 거의 그냥 잔이윤 씨였어요. 눈이 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 맞아요. 왜 무섭냐면은 무슨 행동을 할지 몰라서 무서운 거거든요. 이 캐릭터가. 근데 그거가 너무 전달이 잘 됐어. 난 이 남규가 너무 위험하게 느껴진 게 막 이렇게 놀다가도 갑자기 임시한 씨를 공격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쵸.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되게 인상 깊었어. 남규로 가시죠. 야, 주인공을 이깁니다. 주인공을 이겨요. 야, 오징어 게임 2, 3에서 가장 매력적인 캐릭터 남수 아니고 남규. 남수. 뭐 사실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캐릭터들 보면서 아 이런 장면이 있었고 이런 장면이 좋았고 야 이렇게 행동을 하네? 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좋았기 때문에 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확실히 좀 침투부를 많이 또 보시다 보니까 이런 어떤 채팅창 분위기나 이런 것도 되게 잘 누리고 가시는 것 같아서 네, 저도 개인적으로 좀 너무 좋은데. 흡족합니다. 예. 마지막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뭐 오징어 게임도 있고 제 앨범도 있고 그런 걸로 나왔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런 마음으로 나온 게 아니고 진짜 침착맨님 보려고 너무 나와보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너무 지금 만족하고 있고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댓글로도 너무 재밌게 같이 막 즐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 다음에 또 놀러 오겠습니다. 아, 예. 아, 너무 좋습니다. 불러주세요. 그때는 이제 저와 관련이 없는 것을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껴있으니까 말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런 건 충분히 이해해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약간 판단이 잘 안 돼서 그래서 나중에는 다른 걸 해봐도 더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즐거운 얘기 나눴고 다음을 또 기약하면서 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유리님 7월 14일에 신곡 나오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징어 게임에 준이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안녕. 안녕.